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129쪽에 6장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체계도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를 보셨고, 이제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발 사업까지 국토계획법에 넣으면 너무 뚱뚱해가 되니까 도시개발법 따로 있고, 정비사업 역시 도시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에 마지막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목차 보시면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 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 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제 130쪽이요. 130쪽에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표는 이제 아래에 있는 전체 내용을 1절 전체를 요약한 거니까 나중에 보실 때는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자, 가도록 하시죠. 자, 먼저 보면은 1번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시설들을, 그 공적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등 있어야 되죠. 그 53가지를 비슷한 것끼리 7가지로 묶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죠. 동그라미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적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었다. 동그라미 다음 중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꾸로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표가 3칸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칸에서 53가지가 있는데 그걸 첫 번째 칸 7가지로 묶어뒀다고요. 1번 뭐 이런 건 다 모든 걸 다 외워야 될 일은 아니겠죠.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운하 등이 있고, 또 궤도,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전학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에 있는 궤도라든지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도시군관리계획, 그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가볍거나 뻔한 경우는 당연히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공간시설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거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있고, 3번 유통공급시설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유류저장, 송유설비 등등등이 있고요.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학교, 운동장, 다음에 공공청사 등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표시한 이유는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5번 방제시설로 재해를 막자, 재피해를 줄이자, 하천과 유수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31쪽에 6번 보건위생시설로 화장시설, 공동민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독축당 등이 있고, 7번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는데 폐차장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아니면 좀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험 출제된 것 정도를 보시면 되니까 문제 때 보도록 하시죠. 다음 이제 그 아래 표가 있는데요. 이 표도 내용도 좀 뻔합니다만 좀 설명을 길게 드리도록 하죠. 먼저요. 표의 첫째 줄 국민 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도로 필요하다. 수도 필요하다. 53가지 필요하다.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둘째 줄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에 뭘 만든다. 셋째 줄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2km 길이만큼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얘는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거죠. 대상이 정해졌으면 예산 확보하고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사업을 하겠죠. 그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아랫줄에 오른쪽 칸이요. 그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사업 3가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3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굵은 2번 2-1까지 보고 설명드리죠. 2-1번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표시한 그대로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3번 나왔고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틀렸어요. 시험 출제는 이렇게 된다고요. 기반시설이란 2-1이요. 기반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X. 확실하게 잡히세요? X라고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이쪽에 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여기에 나오는 이 생소한 이름 가기 전에, 소련마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먼저 보도록 하시죠. 우리 시험은 상식, 부동산에 대한 상식 시험이 아니라 전문 용어 시험이죠. 소련마을을 가야 되는데 우선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보자고요. 사람 사는데 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도로는 필요하다. 어느 시에 도로가 200개가 꽉 찼습니다. 200개 만들어졌으면 이제 절대로 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더 만든다. 필요하면 더 만드는 거죠. 도로 필요하면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가 무슨 동? A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그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밤에 우렁각시가 와서 만들어줘요? 아니죠. 그 정해진 그 도로, A동 100번지 일대에 그 만들기로 한 그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죠. 예산 확보하고요.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가서 그 도로 만드는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도 별별 예산이 다 있죠. 복지 예산도 있고 여러 예산이 있지만 그중에 도로 예산, 또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따내서 그다음에 도로 공사를 합니다. 도로 공사하는 것을 사업을 한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사업이 끝나야, 공사가 끝나야 그 도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호등 고장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눈 왔는데 아무 조치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관청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내용들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학생들도 여기까지는 다 알거려.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소련만에서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에서 뭐라고 하냐고요. 도로 등등등 53가지 사람 사는데 필요한 시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끔 그런 신문이나 TV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오지 마을에 우물을 뚫어주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 가는 경우들 가끔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요. 그거로 그 오지 마을까지 가는데 거기가 왜 오지냐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울퉁불퉁 길, 사륜 트럭 타고 가는데 아주 고생들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A동 100번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결정을 할 때 그냥 반상회에서 자기 마음대로요.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행정청에서 그날 기분 따라서요. 신중하게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써서 결정하는 거죠. 뭐 거쳐서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계획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고요.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 얘기 계속 하려면 힘들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숨 막힌다고요. 개그 콘서트 두 글자 뭐예요? 개콘. 물론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를 꼬아서 콘을 만들어 먹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개콘 다 알죠. 응답하라 1988, 응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들끼리는요. 그 용어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죠. 도시군.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니잖아요. 그걸 뭘 얘기를 하냐고요. 당연한 얘기지. 자기들끼리는 우리들한테는 아직은 장난인 게 아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웠어요. 삶았어요. 쪘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한 거죠. 그걸 뭘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풀어서 하면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생소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혀로 소리 내는 수밖에 없죠. 내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를 이용해서 그 소리,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책에
좀 앞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책 저 앞으로 가시면 저게 도시군 관리계 끝부분에 그러니까 그 도면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책의 56쪽이요. 그러니까 책의 56쪽에 이 도면이 있죠. 5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서울시니까 군자 뺐죠. 도시관리계획. 끝에 지형도, 지형도면자에서 면자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 땅이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개인 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그런데 그 중에 아랫부분은 만들지 않겠다. 변경 결정한 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이고 지형도면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굵은 선, 이 선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을 나타내는 거죠. 서울시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보면 지금 보셨던 저 56쪽에 있던 그림이요. 그러니까 페이지 56쪽에 있었던 그 A4 용지 한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1년에 1000건, 5000건 그 종이 한 장 결정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들이 이제 1000건, 5000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을 또 뭐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지형도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선화가 끝났으면 한 장으로 나오는 거고 전선화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도시군 관리계획 글자가 있고 나중에 지형도면, 이 지형도면이 따로 나오겠죠. 거기에 개인 땅들이 여러 땅들이 있습니다. 개인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빨간 선 두 줄, 이 빨간 선 두 줄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문서를 냈다고요. 거기에 그 도로가 어떻게 지나간다, 위치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빨간 선 두 줄이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차 다녀요? 못 다녀요? 일반 차는 못 다니죠. 뭐만 다니고요? 꼬마 자동차 붕붕만 다닙니다. 그 A4 용지 종이에서요. 꼬마 자동차 붕붕. 그러니까 붕붕 차가 지나갑니다. 아, 빨간불이네. 잠깐 서 있을게요. 아, 녹색불이다. 이제 차가 가야지. 붕붕. 꼬마 자동차 붕붕은 가지만 일반 사람 이 A4 용지 올라설 수 있어요? 여기에 차를 끌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죠. 이 A4 용지 종이 쪼가리 한 장에 그려져 있는 이 빨간 선 두 줄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위치를 잡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정해진 그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죠. 기반시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내용들을 풀어가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한 호흡에 나와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하면은 내용 다 흩어져 버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한 호흡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호흡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시면 이 뒷내용들이 확 풀려지고 공법의 한 수준 자체가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계속 안 나오시면 계속 이 소리가 안 나오시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하얀색이요. 중학생도 알고 있는 이 상식이요. 계속 그 상식으로만 가게 되십니다. 아,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하대? 그냥 집 사면 되지 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얀 상식을 넘어서서 이 빨간색, 노란색 이것들이 혀에서 소리가 나오셔야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아까도 이제 간단히 써져 있었습니다만 얘는 구체적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냥 사람 사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든 사무실에서 공부하시든 집에서 공부하시든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이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한 5,000명이 있다고 치죠. 이 5,000분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도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요. 도로 떠올렸습니다. 잠깐 떠올렸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모아본다고 치죠. 그러니까 인터넷 뭐 게시판에 다 올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어떤 그림을 떠올렸을 텐데 상황을 똑같아요? 다를 거잖아요. 아, 왜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냥 초등학교 때 친구랑 뛰어놀던 도로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 엊그저께 연인과 즐겁게 손잡고 뛰어놀던 그 도로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1년 전에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 그 도로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반드시 돼 있든 꾸불꾸불 하든 차 다니거나 사람 다니거나 그런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대상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오로지 이 빨간 선 이것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이게 어디 어느 시의 한 장이겠냐고요. 그러니까 B동 어디에 무슨 도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도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C동 어디에 무슨 도로를 만든다 라고 하는 도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D동에는 도로가 아니라 무슨 도서관을 만든다 라고 해서요. 그 도면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000건, 5000건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요 대상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은 1년에 1000건, 5000건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종이가 1년에 1000장, 5000장이 쌓이는 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느 식당 가세요. 낮에 세 분이 점심 드시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주세요. 일하시는 분이 뭐 드실래요? 세 분이 잠깐 서로 얘기하시더니 저희 점심 주세요. 일하시는 분이요.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쁘거든요. 좀 빨리 그러니까 주문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데 테이블 다 치우고 오셨습니다. 자, 뭐 드실래요? 점심 주세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행주가 날라오죠. 바쁜 사람 자꾸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점심 갖고는 주방에 주문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된장찌개 둘, 김치찌개 하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빔밥 3개라고 하든지 그래야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백화점 가면 1층에 뭐 아버지 이쁘게 차려입고 뭐 안내하는 아가씨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세요. 아가씨 여기 백화점 물건 얼마예요? 에? 무슨 물건이요? 어디 약국 가세요. 아저씨 여기 약값 얼마예요? 무슨 약값이요? 대상을 얘기할 수가 얘기해야만 뭔가 정해지는 거죠. 그냥 그 얘기라고요. 그것을 어렵게 얘기하면 추상, 구체라고 하는데 뭐 이런 표현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누가 잘 알고요? 초등학생이 잘 아는 겁니다. 예전 한 10여 년 전에 전국 모든 초등학생 집들에 거의 대부분 집에 꽂혀 있었던 논리 시리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야 놀자,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고마워. 그러니까 그 책에 있던 추상과 구체,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이 고비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요거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다 엇갈려 있잖아요. 다 틀려 있잖아요. 요 빨간 선은 기반시설 중 도로는 필요하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이 고비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한 호흡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A4 용지 이 종이 쪼가리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종이 쪼가리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이 빨간 선 2줄 아니면 빨간 네모 그 위치를 잡아준 게 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계속 가도록 하시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131조경. 그러니까 2-1번 설치. 동그라미 1번. 지상수상 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지금 지웠습니다만 위치 정하는 거였죠. 동그라미 2번. 단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괄호 공공청사, 시장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책이에요. 그 바로 앞쪽 130쪽 그리고 지금 여기 131쪽 위에 그 표의 세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 쭉 예시된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갈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거 있습니다. 6번 중에서 동그라미 2번 6번 출제된 것 중에서 4번은 다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X 그거고요. 2번은 아까 보셨던 사회복지시설과 폐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 예까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 누가 설치하냐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죠. 행정청도, 비행정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비용 부담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써진 문장들은 이제 뒤에 관련 문장이 다 따로 있으니까 줄여서 써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누구요? 제일 윗사람이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3번요. 문제가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해야죠. 132쪽에 2-3번. 유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을 정한다. 가보니까 중앙관세장, 장관, 국가가 관리한다. 결국 말만 건너 온 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니은번 지방이 관리하는 건 지방이 관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광역 얼마나 넓어서요? 둘 이상이면 광역이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둘 이상,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구분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도로는 주소가 정해져 있지 않죠. 여러 군데를 꿰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걸쳐 있는 시설.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택, 항구 위치 정해져 있죠. 인천공항 그러니까 자리 정해져 있죠. 주소는 정해져 있지만 둘 이상 전국 어디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용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3-10번 설치관리 동그라미 1번 원칙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도시군, 특광시군이 기본이죠. 그런데 광역은 그중에서 좀 덩치가 큰 거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그 규정에 따르고 동그라미 2번 예외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작은 1번 그 둘 이상 그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둘 이상이니까 약속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자리는 어디에 있고요? 아무데나 걸쳐 있는 거 아니죠. 자리가 인천시에 있습니다. 인천시 그 한강을 바라보는 그 윗부분에 있죠. 서울 쓰레기, 경기도 쓰레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여러 시군을 대표해서 실제로는 경기도지사가 나갑니다만 국토기획부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군, 특광시군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2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특수법인이란 해당 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예로 KTX를 들 수가 있죠. 한국고속철도공단, 그러니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를 만들고 한국고속철도공단, 거기에서 시설을 설치하죠. 한국고속철도를 설치했고 영어로 이름을 KTX로 바꿨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4번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란 동그라미 1번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27가지를 얘기합니다. 작은 1번 누가 설치했던 도로 등등등. 2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등. 3번 유비쿼터스 아무튼 어디라도 있다 인터넷 그거 하면서 나오는 거죠. 어찌고 저찌고.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법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 개론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습니다. 그 53가지 가운데 27가지를 공공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중에 이제 도로 등등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1번 그러니까 민간 자본 민자고속도로는 누가 만드셨어요? 민자씨요. 민자씨가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만든 거죠. 그 민간 자본 여러 회사들이 모이는데 어느 회사 사장이 민자씨일 수는 있지만 민간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번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먼저 그 앞에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저 의정부 쪽이 개통이 안 되고 차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개통이 돼서 이게 1번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이 만든 회사 이름은 뭐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예요. 회사 이름 뭐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3개, 금융회사 5개, 무슨 컨설팅 업체 2개 해서 10군데가 모여서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뭐 하도 예전 얘기여서 그 설치 비용을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만 10조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치죠. 이 회사 돈 모아서 이 회사에서 돈 모아서 만든 이 회사에서 자기 돈 10조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라고요. 도로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고요. 첫 번째, 국가에 귀속되니까 이 도로는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입니다.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이 회사에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만약에 이 회사 거라고 치자고요. 이 회사 거라고 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10월 2일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10월 2일이 창립 기념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 회사 거면 사장 나오세요. 야, 막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족구대 잘 펴고 그다음에 그 삼겹살 잘 구워. 무슨 비스켓들을 먹냐? 그렇게 바싹바싹 구우면 그게 무슨 맛이야? 잘 구워. 너는 상추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 상추 좀 잘 씻어오고 해서 회사 창립 잔치를 하면 국가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당연히 누구로 넘어간다고요?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조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 주고 사가요? 얼마 주고 사가요? 그러니까 공짜로 가져간다고요. 공짜로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달라고 만들어요? 30조 벌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도로 장사만큼 좋은 장사 없죠. 그러니까 30조 벌라고 만드는 겁니다. 10조를 들였던 얼마가 됐든 간에 운영 수입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론에 나오는 용어로 가죠. 이 도로를 이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빌드 했다고요. 빌드 했는데 만든 순간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고요. 이전된다고요. 트랜스퍼 넘어갔습니다. 뭐 달라고 만들어서요? 운영권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요. 오퍼레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운영을 이 회사가 계속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국가에 넘겨주고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에 비해서 훨씬 통행료 비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하루 10,000대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혹시 차가 덜 다니면 이 회사에서 크게 적자날 수 있으니까 계약에 한 8,000대 실제로 그러면 8,000대까지는 맞춰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만약에 2,000대만 다니면 6,000대 수입은 국가가 메꿔준다고요. 그러면 차가 그러니까 8,000대는 메꿔준다. 뭐 했는데 차가 그러니까 100대만 다니면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국가가 7,900대 메꿔줘서 8,000대는 그러니까 운영 수익권은 다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악용한 얼마 숫자는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부풀리고 우리 세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근데 뭔가 뒤늦게 얘기하니까 악용한다는 거지. 계약서에 다 써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당한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민자도로의 가장 유명한 무슨 맥쿼 뭐라고 하는 무슨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대한민국 이거하고 이 운영권으로 엄청난 수입을 받아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죠.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만들어서 넘겨주고 운영권을 받는다. 돈 벌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에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그러니까 또랑 구자예요. 그래서 또랑을 판다고요. 근데 파이프를 넣기 위한 또랑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공동구 없으면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공사하러 들어가고요. 차 막고 이 공사하러 가는 거죠. 또 이제 다 공사하고 흙 덮고 다시 아스팔트 포장하면 다시 차 다닙니다. 그러면 꼭 일주일 지나면 또 무슨 공사 또 하죠. 그러니까 차 막고요. 도로 다 뜯어내고요. 공사 끝나고요. 또 다시 차 다닙니다. 2주 되기 전에 또 꼭 무슨 공사하죠. 또 차 막고요. 다 뜯어내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하러 들어갔다가 이관 터뜨려갖고 펑 동네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고요. 뜯었다 덮었다 돌에다가 지퍼를 달아놓지. 그래서 지퍼와 같은 것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야고요? 공동구라고요. 이런 구조물을 만들고 그 구조물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치대나 작업 통로도 있고 왠가 파이프들을 다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손볼 일이 있으면 정해진 통로로 들어가서 뭐 이제 1톤 트럭 정도의 전기차는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 휘발유 경유차 붕붕붕 방구 끼고 다니면은 그 매연 때문에 여기 사람들 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전기차가 다니게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관리하면 차 그대로 계속 다니죠. 우리는 아무 불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파이프 끌고 들어서 여기다 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가 없으면 거기는 공동구가 있는 게 대부분이겠죠. 전봇대 공동구는 없는 거고요. 전기선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5-1번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공급설비나 통신파이프, 하수도파이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보기 좋잖아요. 도로 구조의 보전, 뜯었다 덮었다 할 일이 없죠. 교통의 원활한 소통, 차를 막지를 않잖아요.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모두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집어넣을 건 다 집어넣어야죠. 1번은 당연한 얘기고 작은 2번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 시설은 폭발 위험 등 안전, 기술적 고려가 필요하므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스관, 하수도관 터지면은 시가지 전체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심의 거쳐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공동구는 결과적으로는 넘어서 이제 국민들이 편해지는 겁니다만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쓸 때 수돗물 나오는 건 수도파이프가 여기를 통하든 수도꼭지 열면 수돗물 나오는 건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 이 공동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지금 보신 이 파이프 사업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사업자들은 돈 3가지를 특별히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쪽에 주 초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죠. 134쪽에 5-2번. 근데 이제 공동구를 어디다 만드냐? 조그만 동네에다 만들려면 뭐 이거 파이프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만 돈이 더 들죠.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데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번 공동구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초기 개발 때요. 그러면 어디라고요? 여의도라고요. 여의도요? 잘 모르겠네요.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의도 200만 제곱미터 초과 때 설치해야 된다. 5-3번 돈에 대한 거 3가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사업, 공익사업 얘는 지금 시설사업이죠. 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그런데 이 공동구는 돈에 대한 3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계량이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와 이 파이프 사업자, 집어넣을 예정인 사업자, 점용 예정자, 즉 파이프 사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파이프 사업자는 설치 비용도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3번, 4번 생략하고요. 5-4번 공동구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파이프 사업자는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그 돈도 내야 됩니다. 점용료, 사용료. 일반 구가구는 좀 다른데요. 여기는 점용은 오래 하는 거고요. 사용은 잠깐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쪽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135쪽이요. 5-5번. 그러니까 공동구의 관리. 동그라미 1번. 공동구는 53가지 시설 중에 하나인데 국토계획법에 내용이 써져 있죠. 도로는 도로에 대한 법만 6개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법 따로 있고요. 하수도법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지금 보신 요만큼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법을 따로 만들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어요. 국토계획법 관청 누구요? 특광시군이죠.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2번, 3번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파이프 사업자는 무슨 돈도 내야 되고요. 공동구 관리 비용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를 위한 거다.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가지 내야 된다. 일반적인 시설과는 다른 거죠. 여기 있는 도로는 그게 유료 도로가 아닌 한 누구라도 편히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상 내용을 다 묶은 게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책 좀 더 3장 앞으로 가시면 130쪽에 이제 이상 내용을 다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만 한번 휘리릭 보고 읽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130쪽 제1절 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람 사는 데 필요한 53가지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예외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이용은 국민 모두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설치, 시행 시설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합니다. 시행자에는 누구도 있고요. 행정청도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가 있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리요.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지방이 관리합니다.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도시군 자체가 특광시군입니다. 그런데 둘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고 부르고요? 광역시설이라고 부르죠. 광역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원칙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그다음에 그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쪽 예외가 있는 거죠. 둘 이상이니까 그에 대해서 관계되는 특광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게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은 특수법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한다.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공동구가 있죠. 공동구 파이프를 다 묻어주자는 겁니다.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고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 돈 3가지 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설치 비용, 두 번째 점용료, 사용료, 세 번째 관리 비용을 내야 된다. 공동구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죠. 그래서 관리, 누가 관리한다고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런데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비슷한 걸로 막 다 서로 엇갈려지는 겁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 중에서 광역시설, 그런 맥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들을 잡으시자고요. 아까 보셨던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종이 쪼가리, A4용지 도시군 관리계획 종이 쪼가리, A4용지 지용도면 종이 쪼가리에 그려진 빨간 선 2줄, 빨간 네모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게 핵심이었죠. 자, 이상 1절 내용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지금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쉬겠습니다.